헤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피해 거짓의 첫 번째 DLC 피해 거짓 서곡 출시와 함께 난이도가 추가되면서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피해 거짓 꿀팁 2025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야미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잉. 뿅! 꿀팁에 앞서서 어떤 난이도로 시작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난이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난이도는 총 3개로 기존 난이도는 전설의 스토커, 요것보다 쉬운 깨어난 인형과 그것보다 더 쉬운 나비의 인도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몹에게 맞고 때렸을 때 난이도별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험해봤는데요. 전설의 스토커 난이도에서는 3분의 1 정도 깎이고 데미지는 451 들어갔고요. 깨어난 인형에서는 데미지가 5분의 1 정도 깎이고 데미지는 512, 나비의 인도에서는 7분의 1 정도 깎이고 데미지는 600, 가드 리게인 수치도 훨씬 많네요. 동시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전설의 스토커 진짜 악랄해 보이네요. 휴.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깨어난 인형으로 시작해보시고 생각보다 패링도 잘 되고 할만한데? 싶으시면 난이도 살짝 올려보시고요. 지금도 너무 어렵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비의 인도로 내려서 가볍게 스토리 위주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첫 번째, 틈틈이 무기 갈아주기. 피해 거짓에서는 공격을 하거나 가드를 실패했을 경우 무기의 내구도가 깎입니다. 내구도가 3분의 1 정도 남게 되면 데미지도 줄어들고 공격도 잘 안 들어가고요. 내구도가 0이 돼버리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거나 별바라기를 가야지만 복구가 되고요. 깎인 내구도는 기본 아이템인 그라인더를 통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깎인 게이지에 비례해 수리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깎였을 때 미리미리 수리하는 게 좋겠죠. 필드 전투가 한번 끝났거나 보스가 멀어져서 한 텀 쉬어갈 때 틈틈이 수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갈갈갈. 두 번째, 상태 이상 활용. 상태 이상만 잘 활용해도 전투가 수월해집니다. 적 유형마다 고유의 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군 포식자의 경우 화염에 취약하고, 인형형 적들은 전기에 취약하고, 인간형 적들은 산성에 취약합니다. 챕터가 바뀌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특수 연마석이나 속성 투척템을 사용해서 이 구역의 적들이 어느 속성에 약한지 파악하고 난 뒤 해당 속성이 들어간 무기나 특수 연마석을 사용해 공격하면 한층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상태 이상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태 이상에 걸렸다면 빠르게 속성 또는 특수 앰플로 정화해주세요. 세 번째, 그로기 상태에서 폭딜. 보스의 패턴이 정박과 엇박이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때릴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그로기 상태를 만들었을 때 바로 페이탈 어택 하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한 대라도 더 때려준 뒤 페이탈 어택을 해주시고요. 페이블 아츠 게이지도 쌓여있다면 연속해서 페이블 아츠 공격까지 넣어주면 폭딜 넣기 쌉 가능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몇 대 더 때려주거나 그라인더로 갈갈갈 해주기. 네 번째, 투척템 활용. 원거리에 있는 적이 귀찮게 군다거나 내가 까다로워하는 적은 투척템으로 멀리서 편하게 잡고 가는 게 덜 스트레스 받고 좋습니다. 여러 마리가 몰려있을 때 톱니바퀴로 한 마리씩 불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 다섯 번째, 피기관 우선순위. 먼저 펄스 전지 증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는 연계 회피, 페이블 슬롯 증가, 아뮬렛 슬롯 증가, 그로기 가능 시간 증가, 슬롯이나 개수 늘어나는 거 무조건 우선적으로 찍어주는 게 좋고요. 패시브는 펄스 전지 개수 증가와 회복량 증가, 그로기 유지 시간 증가, 부활 시 페이블 충전, 전력 질주 시 스태미나 소모 감소, 요거는 무조건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플레이 취향에 맞춰서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능력치 초기화 방법. 능력치 찍어놓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능력치 초기화는 챕터 7 완료하고 나면 가능합니다. 챕터 7 보스를 잡고 나면 얻게 되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연민의 성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녀상 바로 앞에 별바라기도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초기화는 금화 열매로 할 수 있는데 금화 열매는 챕터 5 완료 후 황금나무에서 꾸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기관 리저남도 초기화 할 수 있으니까 참고. 일곱 번째, 나비를 놓쳤다면 랜덤하게 나비를 마주치는 구간이 있는데요. 나비가 사라져버렸다면 별바라기 한번 찍고 오면 다시 나타납니다. 나비가 있는 곳에 적들이 꼭 넘쳐나는데요. 나비 때문에 다시 오기 너무 귀찮잖아. 그니까 차라리 몇 대 맞더라도 나비부터 빠르게 잡는 거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꿀팁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듬뿍 들어간 피해 거짓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몇 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새로 얻은 무기는 무조건 써보기. 피해 거짓에 등장하는 무기가 엄청 많고 개성이 넘치는데요. 인형으로 만들었다든지 원형톱, 바람개비, 소방도끼 등 길이부터 형태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게다가 날과 손잡이를 분리해서 내 입맛대로 조합할 수 있어서 조합 가지수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의외로 막히는 구간에서 무기만 바꿨는데 뚫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속성이 들어간 무기를 사용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찌르기 모션이 있는 무기를 쓰는 것 같은 방법으로요. 그래서 일단 무기를 얻으면 한번 써보면서 어떤 무기인지 파악해두세요. 상황에 맞춰서 무기를 바꿔보고 날이 마음에 든다면 손잡이만 새로운 걸로 바꿔서 조합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무기를 찾아서 클리어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나한테 딱 맞는 조합을 찾는 시간이 꽤 걸리긴 하지만 이거 찾아내는 순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게임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고인물 선배님들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무기 조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두 번째, 웬만하면 사이드 퀘스트 다 할 것. 사이드 퀘스트는 보통 NPC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방식인데요. NPC들을 통해 듣는 크라트시의 처참한 현실, 인형 폭주 사태로 누군가를 잃은 슬픔 등 다양한 사연을 마주하다 보면 세계관에 더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더 몰입하게 된달까? 영화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보상으로 음반 같은 수집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니까 지나치지 말고 꼭 해보세요. 세 번째,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기. 오픈월드 게임에 비해서는 선형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구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메인 길이 아니라면 그곳에 쇼컷 문이 있거나 무기나 의상이 담겨있는 상자가 있을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다 둘러보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쇼컷은 무조건 뚫는 게 편하기도 하고 숨겨진 이쁜 의상이랑 강력한 무기가 엄청 많으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두리번 하면서 플레이해보세요. 네, 오늘은 이번에 피해 거짓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 2025 버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회차 돌리신 선배님들 유용한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트 누르러 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